분들은 네. 이게 저희들이 이게 보통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고 나누면은 저희들끼리는 블루 칼라라고 말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많지만은 사실 침 치료를 갈 때 그 환자분들을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계시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침 치료할 때 자꾸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분들이 목이나 어깨 같은데 무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그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쓰시거나 하는 자세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방송하기 때문에 이게 곳곳하게 잘 서 있지만은 보통 이제 컴퓨터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허리를 구부리면서 목을 앞으로 내는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반듯이 서 있는 것보다는 이게 등 쪽이나 허리 쪽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또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허리를 잠깐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숙여 보시면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턱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사진 찍으셔주신 분이 턱 좀 내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턱이 좀 들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목이 일자목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뭐 아무리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작업을 한다든지 공부 게 많다고 하더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갖고요, 목이나 허리 같은 거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힙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되게 이렇게 선호하시잖아요. 네네네. 여자분들이 운동, 힙업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골반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앞으로 꺾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위에 있는 요추라든지 흉추라든지 그건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서 그 변형이 발생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찐빵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찐빵을 한쪽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은 누르지 않은 곳에서 안구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디스크 같은 것들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흔히 말하는 디스크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흔히 말하는 협착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거는 병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추나 치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체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체형을 이제 올바르게 바로 잡는 방법이 이제 추나 치료인데, 이 추나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가 틀어진 거를 잡아주는 전골추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는 근육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자체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경근추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 흔히 이제 우리가 그 하이힐 같은 거를 신으면은 아까 그 말씀에 더 붙여서 힙업 같은 것들을 더 잘 되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으신데, 뭐 특히 이제 뭐 10cm 이상 되는 건 킬힐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굉장히 높은 것도 신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그런 킬힐을 신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되게 단축이 돼요. 단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보상돼서 만약에 그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것들은 또 짧아지고 나머지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몸 자체에 굉장한 심한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을 너무 해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 한 번씩 신는 건 좋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냥 플랫한 신발, 운동 같은 거를 신어주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십니다. 또 이제 허리 같은데 좀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지외반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들어봤죠.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가락에 그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면은 배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서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젊으신 나이인데도 저도 이제 그 침치료 하려고 이렇게 양발을 벗은 상태로 보시면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지외반증이 시작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발가락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발가락 하나이겠지만 이 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지기 위해서는 그 턱부터 시작해갖고 턱관절 장애부터 시작해갖고 경추, 흉추, 요추, 골반, 그리고 다리까지 해서 모든 그런 근육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지 외반증의 어떤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그냥 바깥으로 조금 틀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허리 같은 것들이 안 아프더라고 하더라도 뭐 목이나 허리 그런 데가 안 아프더라고 하더라도 좀 체형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그 증상 증후군에 보통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데 이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뭐 자주 보고 싶다든지 이제 빈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야간에 소변을 뭐 2회 이상 보러 간다든지 그래서 야간뇨라고 하죠. 아니면은 그 소변을 보고 싶으면은 갑자기 막 참지 못하게 급박하게 소변을 봐야 되는 그 절박뇨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절박뇨가 생겼을 때 참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오는 경우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갖고 소변을 이제 보고 싶은데 갑자기 뭐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아랫배가 뻐근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요도 같은 것들이 이제 아픈 증상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가장 먼저 이제 소변 분리와 임증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보감을 보시면은 소변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소변을 자주 보는데 시원하지 않는 거, 잘 나오지 않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소변난에 대해서는 또 소변이 봤는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 분리와 소변난을 바탕으로 하고 또 임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임증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약간 좀 까끌까끌하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고 또 다시 또 돌아왔더니 보고 싶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소변 분리, 소변난 그리고 그 임증 이런 범주 안에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적 별명이 소변 분리와 임증으로 나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동의보감에 보면은 원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원인이 뭐냐면은 신음 휴손이라고 해갖고 신장의 음이 휴손된 걸 말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신어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 신을 보호해주는 약을 기본 바탕을 해서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증상이 뭐냐면은 혈허유화라고 해갖고 우리 몸에 열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뭄에 논바닥에 마르듯이 우리 몸에 열이 발생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피도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거를 혈허라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피를 보강해주면서 열을 꺼트려줄 수 있는 그런 한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위 기혈라고 해갖고 비위라고 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먹은 물을 흡수한 다음에 그 물을 우리 몸에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비위가 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수분대사 문제가 생긴 거를 자꾸 배출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방광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드시면 바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비위 기혈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비위를 보강하면서 그 기가 잘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심화 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긴장을 하게 되면 괜히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걸 그런 요일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큰일 하기 전에 막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심화를 끄는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약을 기본으로 투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침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아래쪽에 허한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왕뜸 같은 걸 떠서 또 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도 기혈 순환 같은 걸 돕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염으로 시작해서 다른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간에 뭐 빈뇨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잠자는 과정 중에서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면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날에 피곤이 쌓이기 때문에 그 낮에 어떤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화장실 같은 데 되게 애착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하철을 막 타게 된다 그러더라도 어떤 역에 지하철이 있는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업무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지장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은 더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이겨내려고 하시는 거는 힘드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의학 치료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일단은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뭐 명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 같은 걸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운동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볍게 땀날 정도만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보통 저희들도 이제 한의원에 있다 보면은 이거 나아요? 꼭 나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막 와갖고 되게 좀 이렇게 안 나는다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해 보시면은 굉장히 치료가 좋으신 질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아침에만 지금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조금 안 좋고, 네네. 낮에는 괜찮고요. 네, 그러시니까. 밤에 잘 때, 네네. 이렇게 돌아 눕기가 조금, 힘드시고. 엉덩이 쪽하고 허리 네네. 쪽이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아침에 좀 그렇게 안 좋다가 좀 움직이시면 풀리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오른쪽 다리만 그러신 거고요. 예, 예. 혹시 그러면 허리도 아프세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엉덩이 쪽, 골반 쪽에서 다리 쪽만 아프세요? 허리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골반하고 엉덩이 네네. 쪽이, 예, 허리는 많이 안 이렇게, 아프시고, 네네. 예, 허리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네네. 하여튼 안 그런데 오른쪽 네네. 다리가, 네네. 제가 아침에 딱 이제 밤에 눕었잖아요. 눕고 새벽에 네네. 일어날 때, 네네. 조금 불안해요. 이렇게 아. 막 아침에는 막 그러면 잘 못 걷겠어요. 금방 네. 일어났을 그러시고요. 때는. 혹시,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괜찮고요. 예, 혹시 허리 쪽에 사진을 찍어보셨어요? 엑스레이 예, 같은 예. 거. 뭐, 예. 그 디스크 같은 건 없다고 그러시고요. 아니요, 저 척추에 뭐 네네. 몇 번 하고 몇 번이 뭐 조금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네네. 이제 성모병원에 가니까 네네. 조금 어디가 막 허리 쪽에 조금 1번하고 몇 번이 하여튼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안 또 좋다는 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들으셨나요? 아니면? 척추 뭐 디스크 하던가? 아, 디스크가 있다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네네. 또 삼성의료원에 가봤어요. 네네네. 갔더니 거기서는 저보고 이렇게 뭐 끌어앉아 봐라, 또 다리를 네네. 뒤로 이렇게 서봐라, 네네. 앞으로 이렇게 서봐라 하더니 네네. 거기 또 척추 관련 센터 또 원장님은 네. 아우 괜찮다고 사진도 찍을 필요 없고 아, 뭐 네네.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머님 제가 잠깐 그 말씀하시는 건 다 알아들었는데요.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저기 디스크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냐면은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아침에만 아프신 게 아니라 예. 하루 종일 아프실 수가 있고요. 아. 네, 특히 아. 또 저기 생활하시게 되면은 디스크가 압박되기 때문에 통증이나 저림 같은 게도 이게 좀 심해질 수가 있으세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그 아침에만 그러신 경우는 되게 제가 정확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원래 이제 아침에만 이렇게 통증이 심했다가 움직이면 좀 풀리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예. 밤 사이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예, 이게 아. 근육들이 이렇게 굳었다가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좀 예. 되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풀리셔서 통증 같은 게 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머님은 좀 혈액순환 장애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갖고요. 예, 좀 예. 진찰 받으시고 뭐 탕약도 좀 드시고 침치료 받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나으실 것 같아요.